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속되었지만 예상보다 강한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26만 3천 명을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20만 명보다 6만 3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25만 명을 웃도는 강한 이 고용 증가세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미국의 50년대의 가장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완전 고용 가까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저번 연 아닙니다. 저번 달 대비 0.6% 급등해 지난 1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시장 예상치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 원자재나 뭐 식품 쪽의 이 곡물 쪽이나 아니면 사람의 임금 쪽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너무 높게 나왔다라는 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 같은 소식에 페드가 예상보다 매파적 행보를 보이며 더 오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기도 했는데,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 하면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론이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이번 고용 동향 보고서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페드가 12월 달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 78에서 74%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마감 시점에는 77%로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12월부터는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페드는 오는 13일에서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시장이 예상치대로 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속도 조절을 한다지만 한국과는 금리의 갭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원달러 환율 부분에 있어서 한국 쪽이 다시금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9.98달러로 마이너스 1.5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지금 어떤 거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비농업 부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노동 공급 계속 제한적일 것이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얼만큼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이 50년 내에 고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동 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전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도 일단 하나 나온 거니까 일단 이러한 부분은 감안은 하되 여기에 매몰돼 갖고 이것만 보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연준 최종금리 내년 3월에 5에서 5.25로 기울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치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에서 5.25 요대로만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은 안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예상대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유럽과 중국 쪽 이러한 이제 그 이외 지역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유로존의 10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 2.9% 하락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유럽은 상상 초월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줘 왔습니다. 해서 꺾이는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꺾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수치는 10월이잖아요. 11월 달부터 뭐 있죠? 겨울 있습니다. 예, 추워져요. 지금 한국만 해도 엄청 춥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영향이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라도 한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요걸 보면서 아직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원유 쪽 오펙 플러스가 어떻게든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만 배럴의 감산 방침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에너지의 부족과 연결이 된다면 분명히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직 우리가 시장을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상한 배럴당 60달러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높죠. 지금 러시아가 이 EU 쪽에 안 파는 이런 원유들 있잖아요. 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못 팔리는 이런 것들을 대충 한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유럽 쪽으로 다시 판매가 시작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팔리고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원유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직 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겨울이기 때문에 가스가 더 중요해서 가스의 가격이 어떻게 잡히는지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꺾이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속도 조절은 안 한다. 75bp 일단은 이 물값도 잡겠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국이나 유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뭐 남미나 그 이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이 경계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신규 감염자가 6연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 완화에 대한 모습도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 금요일날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시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 한국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만 금리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각 기업들이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적 분할로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을 계속하고 몸집 키우면서 유동성이 조금 작은 기업들이 분명히 이러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저 큰 회사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 투자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물류 파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금리의 타격을 입는 업체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운임지수 조금 꺾인다라고 해서 좋아했던 기업들 역시도 다시금 또 운임이 뛸 수 있을 법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어떠할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거 많은데 괜히 흔들려갖고 그런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좋은 기업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운임지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환율과 부품 가격 올라가는 충격의 갤럭시 S가 3년 만에 가격을 올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부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부품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가격을 올리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순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기대를 하면서 우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 부분은 계속 좋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도 46mm 이 원통용 배터리를 본격 생산한다는 내용을 내면서 이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수소와 수소와 여러 가지 부분 역시도 친환경 추진체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시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목도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목도가 커지면 야 이것 말고는 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수급이 집중돼 가지고 가격이 원래는 5 올라갈 것도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자, 그리고 지금 1.7기가와트의 세계 다시 풍력 발전기가 전 세계에서는 이제 보급을 굉장히 속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초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 야, 이거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은 항상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뉴스가 계속되면 될수록 국내에서도 1.7기가와트 보급이 하나씩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가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친환경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봐도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중동에서 먹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1년 만에 중동에 재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테마가 연결이 될지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월 달 배당 시즌인데 다음부터 이제 예측성이 높아지는 배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배당을 해줄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일단 요런 뉴스 때문에 12월에 배당 시즌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모두 옷 꽁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독감이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이번 겨울도 아무런 사건 없이 쭉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나 싶더니 다시 반등해가지고 저는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참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저의 눈을 끌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차트는 이따 얘기하고 일단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유안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산 내년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주 회사 중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원자력과 SMR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LNG 가스터빈의 에너빌리티 자 그리고 수소의 퓨얼셀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빌리티 역시도 수소 가스터빈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선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상 풍력도 충분히 더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시장 정리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기가와트의 보급이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보급이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나라 해상풍력 1등이 누구다? 두산이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미래 가치는 이 두산을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애널리스트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흐름은 에너빌리티의 주가에도 매우 괜찮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 한번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어제랑 오늘 그저께는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매수한 것보다 작은 양이 3일 동안 매도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매집 계속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위치에서 이 두 군데에서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은 매도하는 것보다 매수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수급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야 이거 기대를 충분히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급 이 두 군데 언제 바뀌는지 요거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는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61선 이탈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저는 그냥 61선 위에 있으면 편안하게 이탈 안 했네. 여전히 흐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6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다라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오히려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상승의 흐름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빠르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지지라인 61선 여기서 딛고 올라가 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 목표로는 이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121선이 저항이긴 한데 여기를 뚫었을 때 저는 웬만해서는 여기 481선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를 1차 목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481선을 뚫으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41선? 아니요. 저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여기 아래쪽 부근까지는 한번 통하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뚫으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1차 480, 2차 2만원 여기 보는 게 어떠할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빠른 속도로 갑작스럽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아래쪽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반등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일단 21선 돌파하면 큰 거 하나 나올 것이고 61선 돌파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그리고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여기 했을 때 481선까지 한번 481선을 돌파했을 때 2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기가 괜찮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에너빌리티의 사업적인 부분은 지금 시장 전체로 놓고 봐더라도 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보여진다. 자,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 어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기대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61선 그리고 돌파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121선을 돌파했을 때 481선까지 1차적으로 목표 잡아보고 자, 그런 다음에 자, 48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241선이 아니라 2만원까지 2차 목표로 차근차근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만원 돌파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를 쫙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찍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촬영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최근에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것처럼 이 재미 볼 수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약대장 이런 때 이제 반등을 하는 이러한 종목들 같이 한번 어떤 게 있을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를 통해서 이러한 멤버십도 있구나라는 거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 막 추워지고 있는데 옷 꼭 따뜻하게 끼어 입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